전에 소개받은 안대회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산맥을 넘으니까 태풍의 피해가 적지 않은 계곡의 그 산책기를 보니까 제가 하겠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아마 날이 맑았던가 본데 오늘 보니까 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아마 오후에는 조금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주관하는 원장님장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앞에 있듯이 전체 주제가 고려 유신 기의자 이행 선생이 남긴 발자취와 절의를 재조명하는 그런 학술 발표입니다. 원래 저희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주로 성균관 그 학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멀리 이렇게까지 평에 와서 또 배가 온천이라고 하는 아주 경치도 좋고 또 온천도 있는 곳에 와서 학술 발표를 하게 되니까 더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운전공 기의자 선생 승무사업회에서 노력하고 또 군청에서도 울진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그 월성정 유서 깊은 명승에서 기의자의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비가 이렇게 세워진 행사를 아마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런 행사로 그치기가 쉬운데 이렇게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논의를 연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그런 행사에 이렇게 학술적인 논의를 할 만한 풍부한 자료나 또는 역사적인 업적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행 선생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대동문화연구원하고 기의자 이행 선생하고는 이런저런 인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간단하게 이런 개회사에 써놓은 거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저희 대동문화연구원은 1958년 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이래로 한국의 고전문헌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연구함으로써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문 연구소로는 대한민국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60년을 지금 넘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국내 연구자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고려 명현집이라고요.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그런 자료집을 간행했을 때 그중 제4책에 이행 선생의 기의집을 포함하여 학계에 일찍부터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고종시대의 기의자집이 만들어진 이후 학계에 많이 퍼진 것은 바로 이 고려명현집에 들어가 있는 기의자집 때문에 그렇고요. 한 또 20년 전에 한국문집 총간에 또 기의자집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여기에 기의자집이 영현되어서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2002년에는 또 근기실학 연원 재현집이라고 하는 그 6책의 영인본을 간행을 했는데요. 조선 중기 이래 실학의 큰 맥을 자료로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가 여주이씨 실학자의 저술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우성 선생님도 계셨고 이희목 선생님도 계시고 여주이씨 후손분들이 성균관 대학교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주이씨의 먼 선조인 이행 선생과 여주이씨 재현의 저수를 이렇게 우리 연구원하고 관계를 맺는 아주 깊은 인연이 이렇게 다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기의자 이행 선생의 학술 발표회를 저희 대동문화연구원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선뜻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그런 오랜 인연, 거의 40년에 거친 그런 인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해서 대동문화연구원과 문절공 기부자 선생 숙모사업회가 함께 기부자 이행 선생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계획하였는데요. 사실 그간 이행 선생의 그 학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학문과 행적을 이번 자리에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회는 여말 선초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온 여러 분야의 저명한 전문 학자를 초빙을 했습니다. 모두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말 훌륭한 학자들이십니다. 이행 선생의 사업과 행적, 정치적 입장과 절의 의식, 문학적 교육 관계를 차례로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학계에서 저명하신 선생님입니다. 아울러 월성종을 포함하여 동부 해안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상기하는 그런 시간도 동시에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타고 오면서도 여러 교수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후자 이행 선생이 고정시대에 편찬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더 보완해서 기후자 이행 선생의 그동안 빠진 자료들도 다 모은다고 하면은 정말 더 좋은 학계에 기여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 기후자 선생의 그런 행적과 그런 업적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와서 이번 학술 발표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그런 연구가 되고, 그런 연구를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 후손분들이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더 나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동안 기후자 선생에 대한 이런 학술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이번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롭게 알고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발표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말 서쪽 격동기를 의연하게 헤쳐간 큰 인물을 깊이 이해하는 자리가 이렇게 여러 후손분들하고 함께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시고 뒤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 뜻깊은 학술 발표회를 기획하시고 저희 연구원과 전적으로 함께 힘써주신 문절공 기후자 선생 숙모사업회 회장님이신 이유선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중에 이렇게 참 만장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설은 전부 줄이고 제가 준비된 인사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절공 기후자 선생은 예주를 본관으로 하는 우리 이성의 드러난 선조로서 비는 뱅자, 자를 주자 도자, 호를 기후자로 했으나 이곳 대감산을 멀리 바라다보는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대감 거사라고도 했습니다. 1352년 고려 공민왕 원년에 개성에서 탄생하여 1432년 조선 세종 14년에 한양에서 81세라는 높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10세 소년기 이후 고려가 망하고 왕조가 이시조선으로 교체된 중년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의 절반을 평해인으로 이 고장에서 사셨습니다. 때문에 어제는
선생이 소를 타고 낙을 지키시던 월송정에서 기우자의 길을 상정하고 기념하는 동판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 곁에는 평생지기 권양촌 선생이 지은 기우서를 구경문과 함께 정민에 새겨 수비를 함으로써 선생의 고상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오늘 이 고장의 연기가 서린 백암산 기석에서 선생의 한평생을 추모하며 그 저리를 찬양하는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아득하게 세월은 흘렀지만 선생의 고든 치료와 깨끗한 정신이 깃든 아름다운 바다와 산 그리고 푸른 소나무와 둥근 대궐을 쳐다보면서 벅찬 감회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선생은 20세 젊은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후 처요하고 춤이란 여러 직책을 역임하며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붙들기 위해 보여준 충절과 경륜이 한 나라의 동량으로서 조의 총망을 크게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역성혁명으로 세상이 뒤바뀐 조선조 초기에는 변해하던 민심과 세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여러 차례 경랑에도 휩쓸렸으나 그때마다 고려의 유신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 명예롭게 일생을 마치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두 아들에게는 신왕조의 유의한 관료로서 동국의 소임을 다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자신도 국가사회의 혁신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치적인 처지를 떠나 협조를 한 사실도 국고 문헌의 기록에서 산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국 공신들의 붓 끝에서 이루어진 고려사와 초기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선생에 대한 이러한 자치가 왜곡, 매몰되고 일방적으로 편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와는 괴리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선생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1872년에 그때까지 여러 전적에 수록된 신문과 유사들을 수집하여 목판 단행본으로 인간한 기우선생 문집 1책이 세상에 나온 뒤에 강단의 역사학 자료 또는 젊은이들의 학위 논문으로 학계에 보고된 몇 편의 글이 고작이나 할 정도입니다. 우리 숙모사업회가 발족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제기된 과제가 선생에 관한 역사상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둔 것도 바로 앞에서 거론한 그러한 안타까움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대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오늘 이 학술 발표회입니다.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다방면으로 물색한 결과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협찬을 받게 되었고 그 주관까지 일해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이신 안대회 교수와 이 행사를 실무적으로 관장하고 토론회 좌장까지 자담하기로 한 이희목 교수가 본회의 소망을 흔쾌히 수용하여 순조롭게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한국학연구원의 고려사 전공 이강한 교수는 인생의 한평생을 빛낸 4가지 사행이란 테마로 그 기조 발표를 담당하고 성균관대학교 국사학과의 박재우 교수와
국문학과 김영태 교수는 각자의 연구 분야에 따라 선생의 위대한 업적, 경륜, 사상 그리고 시문의 평설에 이르기까지 참신한 사관으로 깊이 천착한 바를 발표한다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반드시 신진기회한 젊은 학자들에 의해 정직하고 양심적인 학문적 성과가 이루어지고 거두어지고 우리 선조의 찬연한 진면목도 함께 부각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이 학술의 토론도 확실하게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며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에게도 일일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관동의 문화와 풍물에 대하여 강론을 담당해준 강릉원주대학교의 박연주 교수에게도 이 행사의 빛을 더하게 해주어 정중한 사의를 바랍니다. 끝으로 울진 군수님을 대신하여 김성준 문화원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축사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그래서 자리를 빌려주신 것도 고마운 일인데 참으로 영광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동시에 수백인이 좌석을 빈틈없이 메워주신 경양각처 귀빈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과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머리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18일 문별공 교자 선생 수모사업회 회장 이원성 감사합니다.